안녕하세요. 모든 걸 리뷰해드린 남자 에띵입니다. 오늘은 애플 유저가 갤럭시를 4개월 동안 사용한 후기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갤럭시 구입을 고민하고 계신 아이폰 유저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와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을 사용 중이고요. 짧게 사용해봐도 장단점이 확실한 폰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순 없고, 각자 필요한 기능이 더 맞는 제조사의 핸드폰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장점은 다들 알고 계신 삼성페이입니다. 아마 갤럭시 사용자분들도 이것 때문에 아이폰으로 넘어가길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사용해보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삼성페이로 결제를 할 수 있고요. 통장까지 등록한다면 ATM 기기에서 출금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폰을 사용할 때 지갑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고 맥세이프 카드 지갑을 꼭 붙이고 다녔었는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곳이나 차 안에서는 무선 충전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럴 때마다 벗겨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에서는 폰만 들고 다니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편했습니다. 두 번째는 통화 녹음입니다. 아이폰만 사용할 때는 통화 녹음 기능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용해보니 음성 메모 용도로도 정말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마트에서 뭐뭐 사오라고 했을 때 일단 운전 중이니 그냥 대답을 하고 마트에 도착해서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저는 멀티가 잘 안 돼서 뭐 하나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그 통화 내용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요. 통화 녹음 저에게는 꼭 필요한 기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S펜입니다. 제가 평소에 메모할 일이 정말 많아서 S펜은 갤럭시를 사고 싶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그 사각사각거리는 소리와 반응 속도는 종이에 쓰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 만드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S펜에 있는 버튼으로 카메라의 셔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각대에 세워두고 촬영할 때도 좋았습니다. 또 제스처 기능이 있어서 폰을 건들지 않고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은 저는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자, 네 번째는 키보드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다 갤럭시로 넘어갈 때 또는 갤럭시에서 아이폰을 넘어갈 때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 키보드인데요. 저도 바꾸고 초반에 적응이 안 돼서 오타가 정말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특히 한 손으로 타자 칠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요즘 핸드폰도 점점 무거워지고 화면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한 손으로 타자치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닌데요. 하지만 갤럭시 기본 키보드에선 이런 식으로 스와이프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도 쉽게 칠 수 있고요. 또 무선 충전 중일 때도 이렇게 대충 쓱쓱 지나가기만 하면 쉽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용하면 할수록 계속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도 계속 높아지고요. 순정 키보드에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MS사의 스위프트 키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사용 중인데요. 숫자까지 인식을 하고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타사의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도 학습된 저만의 키보드로 계속 이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에서도 영문 키보드에서는 스위프트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어는 아직 지원하지 않고요. 또 오타로 한번 학습된 내용은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다섯 번째는 빅스비입니다. 빅스비는 삼성의 음성 인식 비서인데요. 아이폰엔 시리가 있죠. 저는 이 기능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시리보다 빅스비가 더 늦게 출시되었지만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더 많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더 많았습니다. 설정을 바꾸거나 화면을 끄거나 이런 부분도 시리에서는 동작하지 않고 직접 하라고 하지만 빅스비는 웬만한 건 전부 다 해줍니다. 질문에 대한 답도 더 뛰어나고요. 또 스타벅스 주문이나 끝말잇기, 별자리 운세 등등 기능이 정말 많기 때문에 다 살펴보는 것도 힘이 드네요. 여섯 번째는 멀티태스킹입니다. 다들 아시죠? 갤럭시에서는 화면을 분할하거나 창으로 띄우거나 여러 개의 어플들도 동시에 띄울 수가 있는데요. 계좌번호나 핸드폰 번호 이런 것을 띄어서 보면서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어플 자체에서 PIP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띄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플에서 대용량 파일을 다운받을 때도 아이폰은 화면을 띄운 채로 계속 기다려야 하고요. 또 화면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갤럭시에서는 다운을 받으면서 다른 어플들도 사용할 수 있고요. 백그라운드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른 작업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다양한 편집 기능입니다. 오래된 사진 해상도를 높여주는 포토 리마스터
동영상 시청할 때 화면이 밝아지는 모드, 차량 블루투스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잠금 해제해주는 스마트 락 기능 등등 많은 편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중 사용하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기능이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인데요. 무선 배터리 충전 기능을 켜고 뒷면에 다른 핸드폰을 갖다 대면 충전이 되는 기능인데요. 이게 핸드폰만 충전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갤럭시 워치를 사용 중이시라면 하루에 한번 배터리를 충전을 해줘야 하는데요. 여행 갈 때나 깜빡하고 전날 충전을 못했을 때 이 기능으로 워치 충전까지 하고 또 갤럭시 버즈까지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아이폰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테마 꾸미기와 글씨체 변경, 그리고 뒤로 가기 제스처 기능까지 정말 원하는 대로 다 꾸밀 수가 있는데요. 원핸드 오퍼레이션 어플을 설치를 하면 뒤로 가기 뿐만 아니라 제스처로 스크린샷, 손전 등 어플 실행까지 모든 기능들을 제스처에 추가할 수 있고요. 갤럭시를 사용하면서 놀랐던 게 모든 곳에서 뒤로 가기가 동작한다는 겁니다. 아이폰에서는 제스처로 뒤로 가기 버튼이 모든 곳에서 동작하진 않고요. X표나 완료 표시, 취소 표시 이런 걸 눌러줘야 합니다. 갤럭시의 뒤로 가기는 모든 곳에서 통하는 마스터키 같았습니다. 또 사운드도 어플마다 블루투스 기기마다 따로 음량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스피커나 이어폰 또는 가정용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이렇게 연결할 기기들이 많을 때는 정말 좋더라고요. 여기까지 제가 느낀 장점들이었고요. 물론 장점들이 더 많지만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만 알려드렸고요. 갤럭시를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들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